여기 실용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최대한 생생하게 그것을 시각화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보고 만지고 할 것인지를 실제처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원하지만 돈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원하는 집을 가능한 생생하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잠들기 직전에 졸린 상태에서 실제로 그러한 집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그 집의 바닥을 밟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방을 떠날 때는 내가 상상한 방에 인접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상상하세요. 가구를 만지며 그것이 확실히 실제인 것처럼 느끼고 상상 속의 집에서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렇게 느끼며 잠에 드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기법이 일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서 승진을 원한다면 그 승진을 받게 되었을 때 내게 주어질 추가적인 책임이 무엇일지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상상 속에서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고 만지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짝을 원하고 있다면 멋진 여인이나 남자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그 상태에 있다고 암시할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여성이었다면 결혼 반지를 낄 것입니다. 상상 속의 손으로 결혼 반지를 만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느낄 때까지 계속 만질 것입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것을 최대한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결혼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상 속의 반지를 느끼며 잠에 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노래 또는 아가서에서 전해집니다. 그곳에서는 밤에 내 침대에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찾아 그를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하죠. 이 아름다운 시를 실용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내 소망이 실현된 상황 속으로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놓지 않으며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분 속에서 잠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방, 즉 나를 잉태한 방으로 그것을 데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상의 놀라운 힘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단순히 삶을 반영하는 존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소망이 실현된 느낌을 상상 속에서 느끼고 그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소망이 실현된 느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시작하는 순간 이성이나 감각이 우리의 가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충동에 휘둘리는 것 같아 익숙한 것들에 집착하고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것을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면 고대인들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기묘하고 멋진 상징적인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여 역사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상은 우리를 다양한 상태의 세계와 연결시켜줍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단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부터 생각하고 그 상태 속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진짜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33년 뉴욕에서 나는 처음으로 상상의 기묘하고 멋진 힘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의 한 친구가 나에게 이 개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을 열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는 나에게 이 복음서의 중심 인물이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거처는 천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단지 나의 소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처는 천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단지 나의 소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상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그 상태에 들어가 그 상태에 머무르면 나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나는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 섬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그날 밤 뉴욕에서 잠들기 전에 바베이도스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고 있다고 가정하고 잠들면 나는 그 여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시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자고 있다고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끝날 무렵 가족으로부터 겨울을 바베이도스에서 보내자는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그해 12월 초 나는 바베이도스를 향해 항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내 안에 있는 구세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나에게 이 방법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후에도 나는 그것이 어쨌든 일어날 일이었다고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상 속에서 그 느낌을 충분히 생생하게 만들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작동하는 수많은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에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 앉아있고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물리적으로 앉아있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진짜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상은 나를 그 상태와 연결시켜줍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묘사할 때 그는 자신이 묘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것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묘사하는 것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과 관련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곳에 있지 않지만 상상 속에서 그곳에 있으며 나의 상상이 나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내가 상상 속에서 실제라고 느끼고 그곳에 있을 때 나는 실제로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잠들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 방법이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상을 사용하는 간단한 기술입니다.